자, 1단원입니다. 판구의 정리 과정에서요. 옆에 핵심 포인트를 보면 대륙이동설에 대한 얘기, 멘틀 대륙설인데 요거 두 개가 사장될 리가 없니다. 대륙이동설은 대륙이동한 원동력을 설명 못했고요. 멘틀 대륙설은 증거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양측 시법이라고 나와있는데 얘가 뭐라고요? 기술의 발달이에요. 실제로는 음양측 시법을 통해서 해저 지형을 관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추 직접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해양적 확장설이라고 하는 거 얘기에 대해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앞에서 여기요 이걸 제시하지 못했던 대륙이동설과 멘틀대설과 해양적 확장설 뭐예요?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이론이 필요했다. 그래서 뭐가 한 구조론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스토리 이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러니까 1단원의 스토리는 대륙이동설과 멘틀대설이 지역적인 추론만 해놓은 상태에서 기술이 발달되면서 해양적 확장설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앞에 있는 대륙이동설과 멘틀대설이 뭔가 다시 재조명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묶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 한구조론이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한구조론의 정립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대륙이동설 나와요. 자, 판결한 얘기 좀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 그냥 초대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판결가 초대륙이 한 번만 있었으면 판결하고 얘기할 텐데 초대륙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25억 년 정도. 그래서 대륙동설입니다. 대륙동설. 이거 뭐라고 해요?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한꺼번에 뭉쳐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재와 같이 뭐가 된다? 오대양 늑대로 대륙부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륙동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증거를 제시합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예요? 해안선 모양이 되게 유사하더라. 그래서 밑에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에 대한 얘기를 보면 남아메리카고 뭐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서로 퍼즐 맞추니까 어떻게 된다? 거의 들어맞더란 얘기예요. 그럼 과거에 보였다? 하나의 대륙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화석분포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석분포의 연속성. 그래서 화석분포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피노그나푸스나 리스트로사우루스라든가 얘네들은 뭐예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동물들은 헤엄쳐서 갔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중간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얘 글로소테리스라고 그러죠. 글로소테리스라고 하는 생물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발견이 되는 이유는 뭐였다? 과거에는 같은 대륙이었구나. 접합되어 있는 대륙이어서 식물들이 번성을 하는 놈이 뭐한다? 5대양 떼죠. 대륙이동하면서 글로소테리스. 오케이? 그들이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뭐가 됩니까? 움직일 수 있었다. 움직인 게 아니고 원래 뭐였다? 같이 있었다. 그지 소요? 지금 뭐하냐? 그림 그리고 있냐? 아니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유튜브 그림 그리고 있어. 이거 그렇지 마. 유튜브 타고 싶지 너? 아니. 응? 이미 탔어. 그래서 아마도 그지 현거이가 보면서 그럴 거야. 소연이 그지? 현석이가 볼까요? 볼 거야.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질구조 연속성입니다. 멀리 떠는 데서 암석과 질구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그림이겠네요. 세 번째 그림 보시면요. 에팔레치아 산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틀라스 산맥, 피레네 산맥, 스칸드나비아 산맥이 뭐예요?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 얘는 대륙이, 초대륙이 만들어져서 대륙이 뭐 해야 됩니까? 충돌을 해야 돼요.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하고 대응되는 게 누구예요? 아틀라스 산맥이고요. 피레네 산맥, 스칸디나비아 비아 산맥이 뭐야? 쭉 연결이 돼 있다니까. 연결. 자, 그린란드까지네요. 아이슬란드. 그 다음이 네 번째가 뭐라고요? 네 번째 조건은 빙하의 흔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빙하의 흔적이라는 게 뭘까요? 빙하가 암 속에 이동하면서 나타난 뭐예요? 상층 혹은 빙퇴석이 어디에 많이 모여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남북 대륙에 있는 빙하들이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뭐야? 오스트리아인데 이 빨간색 화살표가 뭐냐? 빙하의 이동 흔적입니다. 그랬더니 현재 나타난 이 화살표들을 원점 방향으로 쭉 모아보니까 뭐가 되더래? 아, 과거에 같은 대륙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이다. 두 번째가 화석 분포의 연속성이고요. 세 번째가 질구조 연속성, 네 번째가 빙하의 흔적이고요. 일치하더라. 그런데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배경의 대륙의 한계점이 뭐였죠? 예, 대륙은 그래서 뭐 때문에 움직였는데 원동력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장이 되고 있는 거죠. 사장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멘틀 데르설입니다. 홈스라는 사람이죠. 1920년대 후반 홈스라는 사람이 멘틀 데르설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멘틀 데르설의 멘틀 내에 있는 방사성 동해물의 분결과 지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이랍니다. 이게 어디서 배웠죠? 통합과학에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그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지구 내부 에너지들에 의해서 멘틀이 뭐 할 거다? 대류를 할 거다. 그래서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대류 현상 때문에 열대류가 생겨서 뭐한다? 대륙이 이동을 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멘틀의 대륙 이동의 뭐다?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멘틀 대류제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순간에 상승하는 곳,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양옆으로 이동을 해서 하강하는 곳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대면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도 한계가 생겼어요. 어떤 한계가 생겼죠? 증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추론만 할 뿐이지 관측 증거를 모아다 명확하게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멘틀 대리설도 대류동과 마찬가지로 뭐한다? 사장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슬슬 뭐가 되기 시작하죠?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해저 지형을 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기술이 발달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음향측식법입니다. 해수면에서 발사한 음파를 하는데 보통 음파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돼서 제대로 있을 때 수심을 알아낸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거 뭘 이용하죠? 버분 탐지. 그죠? 버분 탐지. 그래서 수심은 2분의 1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간 t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왕복 시간이 있습니다.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초음파는 뭐한다? 증속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뭐예요? 속도가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편차를 줍니다. 그래서 수심 D는
2분의 1의 왕복 시간과 음파의 속도를 구한다. 곱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왕복 시간이 길수록 뭐라고요? 수심이 깊다. 그지? 그래서 측정한 수심을 통해 해저의 기복을 조사해서 해저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해저 지형을. 해저 지형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여기가 대륙이래. 대륙. 그러면 얘가 뭐다? 바다래. 바다는 초록색. 그러면 우리가 대륙의 주변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뭐가 경사가 되게 원만한 지역.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대륙붕. 그리고 경사가 갑자기 급해지는 적이 나타나고요. 대륙, 사면, 대륙, 대. 그래서 세 가지 지역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대륙붕이다. 그래서 대륙붕은 경사가 뭐하다? 완만하다.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얼마 미만이다? 200m 미만인 해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륙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뭐만 있다? 대륙붕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로는 뭐가 들어오지 못한다?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와도 먼 바다입니다. 가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갯벌에 닿아요. 그 다음이 두 번째 경사가 급해지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요? 대륙의 경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사를 줄입니다. 그래서 대륙사면이라고 하죠. 여기 대륙사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대륙붕에서 침식된 물질들이 여기 모여있다가 한꺼번에 굴러떨어지겠네. 우리가 바다를 얘기할 때 대륙붕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얕은 바다를 천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대륙대 밑에 해안판에 만나는 해구, 그래서 이 아래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심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심해가 되겠죠. 그래서 반심해인데 이 퇴적물들이 흘러내리는 모래를 뭐 할까요? 되게 탁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저탕류라고 들었습니다. 반심해의 저탕류가 흘러내리게 되면 문제는 그거잖아. 침식된 물질이 한꺼번에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내려왔을 때 입자가 큰 것부터 떨어질까? 입자가 작은 것부터 떨어질까? 그죠? 입자가 큰 게 여기에 대륙대에 뭐가 됩니까? 먼저 모이고요. 그 위에 뭐가 되죠? 입자가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한번 끝. 그럼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또 큰 게 쌓이고요. 그리고 위에 입자가 작은 게 쌓이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해적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점이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이층리가 보이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요? 대륙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한다?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륙의 주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해구라고 얘기하죠. 수려면 경계가 해안판과 대륙판에 뭐야? 섭입되는 경계. 그리고 이 해구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진대. 얘를 매니오프 진대라고 하죠. 매니오프 진대다. 그래서 심해는요, 뭐가 있어요? 바다에 있는 산들, 해산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평정해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위에가 산의 정상부, 해산의 정상부가 평평한 평정해산이 나오는데 이 평정해산을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누구냐? 물의 제왕이 제우스지? 포세이돈, 그지? 포세이돈이 3,000원 걸려 잘랐어?
아닐 거야. 얘는 뭐 있어? 해수면 위로 올라와서 침식당하고 가라앉았을 거예요. 원래 산이 생겼는데 얘가 융기해갖고 뭐 한 거야? 해수면 위로 올라가서 파도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가라앉았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평정의 산이 나오면 와 얘는 융기 그 다음이 침식 침강에 되었다는 얘기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융기와 침강에 대한 얘기를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조류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류운동에 뭐가 된다? 증거가 되는 게 누구라고요? 평정해산이다. 평정해산. 그래서 평정해산이 조류운동의 증거고요. 그 다음에 심해 쪽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뭐가 생길까요? 우리가 해령이라고 하는 지역이 생길 거다. 이렇게는 뭐야? 심해적.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심해적 평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깊은 바다에 평평한 땅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뭘 통해서? 음향측시법을 통해서 관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소리 큰일 났네. 통합법 지식이 한과목 볼 때도 헤매는 놈이 이거 네 과목 시험 보면 어떡하려고. 답이 없어요. 이 네 과목을 임마 공부를 지금 과학 공부다시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응? 니네 학교 1학년 애가 계속 질문만 열심히 하더니 3월 달에 갈게요. 왜요? 아니, 그만. 윤재원인가? 여기 과영만에 있을 거였는데. 1학년 때 성도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많이 틀렸는데요. 방학 동안에 어디까지 공부해갖고 온 편이 하고 물리는 전자기, 화학은 한단어, 생물은 유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다. 메뉴 오프예요. 매니 오프 짓는다. 매니 오프. 매니 오프.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대륙의 주변부와 심해져에 대한 지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옵니다. 여기다 봅시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음양치고 속에서 첫 번째 뭐예요? 해구. 해구는 가장 중요해요. 깊은 지역입니다. 보통이 6km에서 마리아나 해구는 뭐예요? 17km보다 더 깊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안에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잠수하는 모습인가? 찌그러져요. 배는 게 없어요. 사업에서. 위치 없어요. 그 다음에 평정해산 말씀드렸습니다.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평평해진 해산에서 뭐 해진 거라고요? 조류운동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령은 V자 모양의 뭐 있다고요? 중앙에 열국이 있어요. 그래서 해령은 음양치식법을 조밀하게 정밀하게 먹게 되죠. 시간이 줄었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가 다시 줄었다가가 뭐야? 짧은 거리에서 반복입니다.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싱해평원이고요. 대륙봉 거의 경사가 없고요. 수심 얼마라고요? 200m 미만. 대륙섬양 적항에 대한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륙제는 뭐예요? 저타감이라는데 이때 저타감이 누구예요? 정위층의 세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암석을 우리가 뭐라고? 저타감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해전정을 측정할 수 있는 건 못 됩니다. 음양특시법의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이다. 자, 문제. 내가 다 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럼 네가 꺼져야지. 자, 그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음영치실 자료로 해전정을 측정하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 뭐야? 거기에 A해역, B해역, C해역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뭘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라? C해역에는 뭐 있을까요? 대서요? 그냥 중앙해역.
B해역에 뭐가 있죠? 동태평의 해력. A역에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나 해변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여러분들 그냥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를? 지역에 대한 얘기를 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미 뭐예요? 알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A역에서는 뭐가 되냐? 아,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해구가 있겠네요. 왜? 왕복 시간이 길어지다가 여기 6이라는 지점에서 뭐야? 가장 깊어지니까 그 부분에 뭐가 있을 것이다? 해구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이 B역에는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짧아졌다가 어디가 가장 깊어지고 있죠? 여기 6번 지역에서 가장 운사 시간이 짧아지네요. 그죠? 짧아지다가 다시 깊어지는, 깊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다시 깊어지는 그런 형태. 그래서 요것들을 밑에 요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각각의 지점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태평양 지역에서는 뭐야? 아, 이거는 해령이 아니라, 그지? 해역에는 해저에도 높이 솟아있는 해저 산맥이 있다. 그 해저 산맥은 정확한 뭐예요? 위치를 표현 못하고 그냥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해구는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뭐하는? 되게 길어지는, 깊어지는 지역.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죠? 해령이 무서워하는데 그 해령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좀 더 정밀한 거야? 내가 필요하겠죠. 지점이 7,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뭐한다? 좀 더 정밀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예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확인 문제 봅시다. 음파의 왕복 시간의 개수로 해전의 깊이가 뭐하다? 깊다. 수심이 약 6,000m 이상으로 급히 깊어지는 깊은 물속에 대한 해소 중에 뭐라고요? 해구이다. 그 다음에 태평양에는 해구 해력이 깊어하고 대해상에는 뭐가 있다? 해력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죠. 대서양에는 해구가 없다. 대서양에는 해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지? 저 시키 일로 와. 하지 않아. 틀리겠어요, 이거. 필기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다고? 착한데? 일기도 하고 특이하는 모습과 노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어서 시종일관이어서 내가 우리 헷갈리잖아. 자, 그렇다면 개념 문제 들어갈 거예요. 개념 문제. 자, 첫 번째. 과거의 모든 대륙끼리 하나라고 해서 판결을 이뤘다고 분리되고 형제가 되니까 흑설로 별개되어 수정했답니다. 뭐라고요? 대륙 이동선입니다. 증거는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화석분포의 연속성, 그리고 뭐죠?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리고 빙하의 연적. 자, 멘틀 대류선이겠네요. 멘틀 내부에 상하부의 무차, 온도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뭐가 된다? 대류가 일어난다. 해저지역 탑승은 왕복 시간을 통해 뭐야? 수심을 측정합니다. 그죠? 해저지역을 알아냈고요. 왕복 시간이 볼수록 길수록 수심이 깊다. 해저는 수심 약 6km의 좁고 굵은 골짜기 해구가 있고 해저 산맥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해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령을 해양저 산맥, 해저 산맥이라고도 하고 대양저 산맥이라는 표현도 써요. 산맥이 있다, 산맥이. 근데 그 산맥의 경사진 정도는 뭐한다? 직접 측정을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경사가 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양저 산맥 같은 경우에는 해령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운데 뭐예요? V예요. 그래서 여기 양 주변의 경사면보다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국이라고 하는데 이 열국 안에 이 기울기가 훨씬 더 뭐야?
급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곡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됐으면요. 여러분 밑에 나오는 1번부터 7번까지 저기 뭐야. 민섭이하고 은채는 1, 2, 5번 빨리 풀어. 1, 2, 5번 빨리 풀고 그리고 풀면 나머지 6, 3, 4, 6, 7번 보일 테니까 빨리 안다고. 빨리 풀어. 너 있잖아 지금. 왜 너도 있잖아. 하고 있어요. 풀고 있어. 맞아. 안다고 들면. 감사해. 아니 아는데 안다고. 문제가 나한테 개꿀이기도 해. 개꿀이래. 진짜 비가 안 와. 기영도 연주가지고 거의 남는 안에서 1, 2, 5번 다 풀었지. 내려간다. 6번하고 3번. 삼번하고 6번 풀었으니까 마지막 4번하고 7번. 그 사이에서 얘기를 거구나. 아틀리티 공부 얘기한다고 했어. 자, 확인해 볼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세요. 1번, 5번 보이는 대로 갈 테니까 1, 2, 5번. 자, 1번에 한계가 분리된 현재와 테레블을 이뤘다는 학설이다. 맞죠? 멀리온 대연의 한 차량에 이상한 것은 대륙의 증거됐다. 맞고요. 대륙을 설명 못했어요. 못했죠. 다음.
2번에 대개나가지 시한 대륙들의 진구랍니다. 뭐라고요? 빙하의 흔적, 해양선 모양의 위치, 그 다음이 지질구조의 연속성, 여긴 없네요. 화석분포의 연속성, 이렇게 네 가지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새로운 해양이 생성될 가능성 어디예요? B겠죠. 멘틀 대륙에서 해양이 생성된다는 얘기는 원래 B에서부터 뭐 이게 대륙이라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 열곡이 생기고 열곡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해양이 새로 생기는 지역이니까 두꺼운 산맥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A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해양이 생성되는 곳은 어디? 달사리 환경이고요. 그리고 두꺼운 산맥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은 수렴 환경에서 가능할 테니까. 됐지? 다음에 6번과 3번 봅니다. 3번에 보시면요. 에팔레체 산맥과 가장 유사한 지구를 나타낸 산맥이 뭐라고요? 아틀라스겠죠. 상대 대륙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상대를 짚은 거 누구예요? A예요. A의 수심은 얼마? 6,000m죠. 4 곱하기 얼마야? 1,500 해야 되니까. 그러면 3,000m 점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을 구합니다. 왕복 시간을 6,000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몇 초? 4초겠죠. 그 다음이 마지막 4번과 7번 봅니다. 홈수는 대륙동의 원동력을 뭐라고 했다고요? 멘틀 대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하고야 무슨 차? 온도 차이로 열대류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7번에 평균적으로 가장 긴 지역이 뭐라고요? 해구입니다. 해구가 가장 수심을 모아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으면요.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뭐가 나와요? 해양적 장설. 다시 순서 기억할까요? 여러분, 이 순서대로 배우라는 게 학교 수업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대륙동설. 두 번째가 멘틀 대륙설. 그리고 음양측식법.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해양적 확장설 혹은 해적 확장설입니다. 해양적 확장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령 아래에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세 가지예요. 해양자가 확장되면서 해구에서 뭐한다? 소멸이 된다는 학설을 뭐라고? 해양자 확장설이라고 한다. 근데 이 해양자 확장설부터는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대유동선이나 멘틀리처럼 증거지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증거지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했다? 해양적 통제 증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자기의 줄무늬에 뭐라고요? 대칭적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지구 자기장을 갖는다.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그죠? 자, 지구 자기장을 갖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지구가 자기장을 갖는 이유는 그죠?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무슨 전류? 유도전류라고 그러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도전류에 의해서 지구가 뭐한다? 자기장을 갖는데 혹시 행성 중에서 저렇게 자기장을 갖는 행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목성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도 갖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나타난 이유는 뭐 때문이니? 라고 하자면 안쪽에 무슨 해? 네. 그 바깥에 무슨 해? 네. 왜 해? 그 바깥에 뭐? 멘틀. 그 바깥에 뭐죠? 시간.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의 자전축을 갖고 있고 자전방이 이런 방향이라면 자전방이 자, 네
내과 외액이 있는데 여기에 내액은 고체 상태입니다. 멘틀도 고체 상태고 외액만 무슨 상태예요? 액체이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마찰 전기가 발생합니다. 회전 속도에 차이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뭐냐? 여러분들 그 아버님들 혹은 형 누나들 소주 마실 때 우리 탁 흔들잖아요. 순간적으로 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에서 막 돌잖아요. 병이 돕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 사이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마찰.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자전 방향으로 뭐가 움직입니까?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전자 이동은 자전 방향인데 그럼 우리가 전자 이동은 전류 이동은 무슨 말이라고? 반대 방향이라며. 그럼 전류는 얘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돼요. 그럼 얘가 하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형전류예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원형전류의 자식과 앙페리 법칙에 의하면 네 손가락에 감아지는 방향을 보였을 때 N 손가락이 뭐라고? 확인하는 방향. N극이래요. 여기가 아래쪽에 있는 위에가 뭐예요? S길 하나의 자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N에서부터 S로 가는 자기력선이 형성되면서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는 우주선을 차단하는 벤 알렌다라고 하는 외권을 형성한다. 오케이? 그래서 지구자기장에 대한 얘기에서요 우리가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정자극기. 정자극기는 언제?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와 같아서 남쪽이 무슨 극이에요? N극. 북쪽이 무슨 극? S극일 때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정자극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반대로 나타날 때가 되고 역자극기라고 합니다. 역자극기는 남쪽이 뭐가 되는 거야? S극을 띄고요. 북쪽이 N극을 뜰 때 우리가 뭐라고? 역자극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자기장이라는 놈이요 매일매일 변화가 되고요. 매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 변화와 엔드 영년 변화를 해서 매일매일 변화가 되고 매년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42,000년을 되게 뭐한다? 이거 뒤집어집니다. 42,000년을 뒤집고 그러니까 정자극기, 역자극기에 대한 얘기, 그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해를 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라? 지구 자기장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령에서 아래쪽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뭐가 형성된다고요? 해양 지각이 형성된다는 거냐? 근데 얘가 올라올 때 철이나 니켈 같은 무슨 자동체? 강자동체죠. 강자동체는 여러분 자석에 가까이 가지고가 혹은 자석에 붙여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은 방으로 좌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요거 봐. 철하고 니켈이 쫙 올라왔는데 얘는 무슨 상태예요? 아직은 마그마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부분 용융이 된 상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뭐한다? 얘가 자기화가 될 거거든요. 그 자기화가 된 흔적을 우리가 뭐라고? 고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현재 얘 해령을 중심으로 얘가 해령이야. 가운데가 해령이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표시할 거야. 이게 무슨 자극기? 정자극기라고 한다면 그 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뭘까요? 역자극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반대방으로 작용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해령을 중심으로 뭐라고요? 양쪽에 대칭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강자성체의 물질이 지하에서 올라온 물질이 그때의 지구 자기장의 영향에서 자기화가 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고지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고지적이가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뭐예요?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뭐 하는 거야?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칭성을 쓴다. 그래서
해저가 뭐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뭐예요? 증명을 하죠. 이거 뭐 했을까? 대서양 시추했어요. 대서양 땅에 있는 땅덩이를 해저 꼭대기에서 뭐 했다? 우르르 해갖고 땅을 타갖고 그걸 끌어올려갖고 뭔가 지자기를 관측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음양치시법을 통해서 시치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뭐야? 제시를 하니까 아무도 꼼짝 말아요. 그거야, 그거. 그래서 이 지구자기장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아니고 다음 단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정자극기, 그리고 뭐예요? 역자극기가 양쪽의 해령에서 대칭되게 반복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 단에 나오는 게 얘잖아요. 고지자기. 뭐야? 암석에 남아있는 지구자기예요. 생성된 그 지수에 해당되는 암석에 남아있는 지구자기를 뭐라고? 옛 고자라서 고지자기라고 한다. 그래서 뭘 이용해서? 자력계를 이용해서요, 해양지각의 고지자기를 뭐합니까?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 고지자기에 뭐라고요? 줄무늬가 현재 뭡니까? 빨간색이 여기 정자극기예요. 여기가 가운데 해령이니까 해령이 현재가 정자극기예요. 양력이 뭐예요?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뭐야? 역자극기. 다시 정자극기. 그리고 그 전에 뭐다? 역자극기. 이렇게 뭐야? 재층이 되어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냐? 고지자기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그 고지자기 줄무늬 가지고 우리가 뭐한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요. 야, 생성되는 당시에 지구자기장의 이쪽 방향이었어. 그런데 뭐야? 잔류자기는 그때의 형태로 그대로 나타나니까. 현재의 지구자기장은 이런데 남아있는 잔류자기의 방향은 지금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그 차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있네. 똑같은 시대에 생겼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시추선. 시추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지각의 방사선 공유원대의 해양국의 라인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져갈 수 어떻게 된다고요? 지각의 해양지각의 라인가 점점 많아지고 해저 트림을 스킬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고 수심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깊어지고 있다. 중학교 때 배웠던 해저 확장선이 이거였죠.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그것도 안 배웠어? 해저 확장선? 배웠어, 안 되고 지금은 해령에서부터 양쪽으로 갈수록 뭐라고요? 해양지각입니다. 근데 해양지각은 퇴적물 위치예요. 해양지각의 나이는 점점 오래됐고요. 퇴적물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고 퇴적물이 뭔지? 사체들이에요. 해양지각의 사체들. 시간이 오래될수록 당연히 뭐한다? 당연히 많이 섞이겠지. 그리고 수심도 뭐한다? 깊거든요. 그리고 고지각이는 뭐한다? 대칭성을 갖는다. 그게 뭐라고? 해양지각 확장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가운데가 해령이에요. 양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얘가 나이고 얘가 거입니다. 그럼 EF의 크기를 보세요. 속력이 없어요. 뭐를 구할 수 있다? 이동 속력을 구할 수 있다. 판의 이동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동 속력을 계산해서 뭐한다?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나와있는 데이터를 보면요. 벽에는 문이 있니? 빨간색 부분. 빨간색 부분의 가운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력이 존재하는군요. 요렇게, 대서양 중해력. 얘가 뭐? 동태평양 해령대. 그놈이 인도양 해령대까지 쭉 넘어갔을 적에 해력이 전부 다 뭐가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해력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의 해령들이 뭐한다? 같이 연결이 돼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가 고지작의 대칭성.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해양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오래되고
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수심은 깊어진다. 그리고 생각 안 했던 게 나온다. 세 번째 뭐라고요? 열곡과 변환단층의 백원입니다. 해적성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열이 많은 계곡을 열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게 거대한 대륙인데 갑자기 멘트이 상승하는 부위가 생겨서 요 사이가 점점 뭐가 되는 거야? 벌어지는 거야. 어? 이 사이가 벌어진다니까 너무 크게 야, 대륙 땅덩이가 있어서 멘트이 상승하는 부위가 있어서 요 사이가 점점 벌어져서요. 어떻게 벌어지냐면 깨져 나갑니다. 양쪽이 이렇게 해서 점점 벌어지면서 이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벌어진다니까. 점점 벌어지다가 어떻게 되죠? 얘와 얘가 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이 가운데 뭐가 생겨요? 새로운 바다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멘트의 상승부에 열이 많은 계곡을 우리가 뭐라고요? 열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곡은 끝까지 있어요. 해령에서도 뭐예요? 중간에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열곡이라고 얘기하듯이. 열곡이 생긴다. 그런데 해령과 해령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어긋나 있는 경계의 무도 변환난 수는 뭐다? 해적 정도의 증거다. 왜? 이동 두께 차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까지? 열곡과 변환난층에 대한 얘기도 해적성의 증거고요.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북대 주변의 지진의 진원기표의 분포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야? 베니오프 지진입니다.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 해적 확장설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되게 많은 종류들이 해적 확장설에 대한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관측막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가 깊이와 뭐가 나옵니까? 거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뭐야? 길이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묻는 게 일본 해구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오른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구 해구는 이렇게 경사가 되었다. 그래서 편의 이동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를 싹 해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해양적 성의 증거 뭐라고요? 암기합니다. 그래서 고지적인 줄미의 대시적고 해양지각의 나이 급변화 수심이 뭐한다? 깊어지고 두꺼워진다. 열곡과 변화단층의 발견 첫째들이 지진의 진원기표 분포 뭐라고? 베니오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뚱맞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이요. 어떻게 나오냐면 야 다음 편의 경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될까? 점점 깊어진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설대가 되겠다. 자, 왼쪽에 A판하고 B판이 있다면 A판이 B판 밑으로 뭐가 되냐? 선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밀도가 누가 높다? A가 더 클 거야.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A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B도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누구의 이동수가 빠르다? B의 이동수가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됐으면요. 잠깐. 자, 이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지구의 내부 구조를 다시 재정립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렇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멘트. 자, 대륙지각의 모양이 두껍다. 해양지각입니다. 그래서 평균 두께가 얼마다? 10 내지 12km. 해양지각은 약 5 내지 6km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두꺼운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대륙지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륙지각인데 대륙지각은 뭐로 돼 있죠? 화성안.
사과함질입니다. 사과함질 암소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밀도가 얼마예요? 2.7. 약 2.7g/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께가 얇은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무슨 이람으로 되어 있다? 얘는 평무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밀도가 얼마? 약 3.0g/세제곱미터여서 조금은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커요. 그리고 밑에 있는 멘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멘틀이라고 얘기하고, 멘틀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감남함질입니다. 감남석이나 후석같이 감남함질하는 거예요. 평밀도가 얼마? 3.3g/세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각과 멘트의 경계면에서는 지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무슨 면? 불연성면인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모호면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 말고요. 멘트가 외계 경계면은 뭡니까? 네, 맞아요. 코텐베르크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과 내계 경계는 뭐다? 내만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이에 대한 거 기억하셔야 돼. 2,900km하고 뭐가? 5,100km. 근데 이렇게 나타나서 저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멘틀의 밀도가 크고 지각의 밀도가 뭐하다? 작아서 위에 떠 있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지각 평형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각 평형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 근데 이제는 얘를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경계가 돼 있는 것을 판 구조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판 구조론에서는 위에 있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말고 멘틀도 뭐 할 거다? 암석의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멘틀의 상부까지를 우리가 뭐라고요? 잡아서 암석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암석권을 뭐라고 합니까? 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지각과 상부 멘틀까지 뭐야? 대륙판. 해양지각과 상부 멘틀까지 무슨 판? 해양판.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로 나눴던 것을 여기서는 뭐로 나누는 거야? 암석권과 그 아래쪽을 뭐라고 하죠? 연약권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구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권은 뭐라고요? 부분 용융 상태에 있어서 다 용융 상태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유동성 있는 고체야. 그래서 이 연약권에서 뭐가 나타나? 멘틀의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까? 부분 용융이 나타나는 어떻게 유동성이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은 수연이가 정신 차리고, 그지? 얼음을 책상 위에 딱 올려놓은 거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온도에는 녹아요. 그럼 그 얼음이 뭐랄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동성이에요. 완벽하게 액체 상태는 아니지만 부분 용융되어 있는 상태는 뭐가 된다?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를 이룰 수 있다. 그게 뭐야? 연약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는 여러 개의 무로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판에 연약권에 뭐에 의해서 멘틀에 의해서 판이 이동을 하면서 판의 경계부에 뭘 만들어낸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진대나 화산대나 고산대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판 구조론의 뭐가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와, 이거 봐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금 판에 대한 두께를 얼마라고 약 100km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찬발진과 신발진을 구분해서 통합하면 뭐라 했죠? 100km 미만을 선발.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0에서 70km 구분을 뭐라고요? 선발. 진화의 깊이입니다. 70에서 300까지를 뭐라고 한다? 분발.
300km부터 진행이 돼서 거기서 길 번지면 뭐예요? 이게 신발길입니다.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이 다르다. 그래서 연약권에서 뭐 이런다고요?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어서 멘트에 대류가 일어났다. 그래서 판이 움직인다. 그죠? 맞지? 자, 그래서 판이 구조론의 정리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대류선을 두고 4개나 멘틀 대류설, 홈스, 태양적 정설이 뭐고 헬스와 디츠. 이 미친놈들이 뭐 했다고요? 대서양 시추했다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대서양 뭐에 해령 중심으로 양쪽으로 일서로 쭉 해서 시추했어요. 그래서 뭐를 발견했다? 증거를 제시했다. 근데 그 전에 뭐에 음향특수법과 시추법 같은 과학이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니? 이것들을 한꺼번에 문속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 그게 뭐라고? 판구조론이라고. 그러니까 판구조론에 보면 윌슨은 뭐예요? 해령과 변화가 지금 서기를 보면 땅덩어리에서 판. 아이작스는 판은 지각과 멘트를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모공과 맥켄지는 판구조론의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뭐한다?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시험 안 끝났어. 아마 이제 끝나고 나면 큰일 났는데. 자,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판구의 정리 과정이고요. 여기 개념 정리 문제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구의 성장된 해령지구로 양쪽으로 해양적 해양주의 해양원의 뭐야? 해양적 확장설. 해양적 확장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적 확장설. 보다는 해양적 확장설. 그래서 해양지각이 어디에 소멸된다고요? 해고에서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학설이다.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이 뭐예요? 첫 번째, 고지자기의 보다 줄무늬의 대칭성이다. 그리고 해양지각의 나이가 해류에서 뭐를 좀 뭐한다고요? 많아진다. 그 다음이 해적물의 두께가 뭐예요? 두꺼워지고 수심이 뭐합니까? 깊어진다. 그리고 열곡과 뭐의 발견? 변환 방식입니다. 단층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합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섭입대 주변. 섭입대 주변의 지진의 진영지수의 분포.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해양적 저지 증거입니다. 오지선장 좋겠죠? 다음 중 해양적 저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대리노동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지금 저 식당이 하고 되니까? 그림도 있네. 그림 안 그렸어? 자, 그 다음이 지구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대적인 판의 온도로 판별의 지각전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뭐라고요? 판구조론이겠죠. 그 다음이 지각과 멘트는 평균 두께 약 100km 암석권을 우리가 뭐라고요?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암석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연약권입니다. 구분용 중, 그죠? 대리구에 일어나는 경계다. 문제. 신민섭이 뭐하고 있어, 씨. 죽는다, 너. 자, 1번하고 4번 문제 같이 볼 거예요. 풀으라 했더니 안 푸는 것 같아서 문체하고 민섭이가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의 해양지각이 선정된다. 해령을 축으로 고지역의 줄기가 대칭을 이룬다. 해구보다 해령에서 암석의 나이가 적다겠죠. 변화 자체는 해양지각의 확장도가 일정하기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다. 차이가 나타낼 때 나타나는 거다. 서부에서 지역이 필수는 해부에서 해양지각이 선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오케이. 오늘 2번. 자, 해저 지향도 측정은 뭐 얘기하죠? 음양 측식법. 그리고 고지각의 줄미는 자역교육을 확인했고요. 해양지각의 나이는 뭘 통했다?
해양 시추선에 통해서 확인했고요. 지능의 깊이는 지진 관측망의 구출.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기술의 발달이야. 그래서 기술의 발달에서 뭐가 가능해졌다? 증거 제시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4번입니다. 지능의 깊이는 해구에서 어느 쪽으로 갈수록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베니 오프 진드라.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해양판이 대륙판에서 섭입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해양판의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밀도가 뭐라고요? 작습니다. 태평양판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섭입돼서 판이 뭐 한다고요? 소멸되고요. 자, 섭입대 주변 진원의 깊이는 분포는 뭐에 의해서? 해양적 확장선의 증거. 봐보세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다 보니까 와, 열곡도 변환한 증도 그리고 섭입대 주변의 진원의 깊이도 뭐의 증거다? 해양적 확장선의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과 5번, 6번 같이 볼 거예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동태평양 해령대 위치 정확히 보세요. 시험에 딱 나왔는데 동태평양의 위치도 동태평양 해령의 위치도 모르고 대서양 중앙해령도 모르고 해구 위치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뭐야? 페루 해구 북아메리카에 있는 뭐야? 변환난층과 거기에 해구까지 문제가 나오고요. 안류산열도 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열고기 분포의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 어디예요? C. 해양지방의 나이가 가장 많은 지점은 A겠고요. 해적점의 가장 두꺼운 점은 A겠죠. 해령은 중에 양쪽으로 갈수록 뭐한다?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5번 A가 뭐라고요? 암석권. 암석권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편은 뭐라고 합니까? 산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B는 뭐게? 연약권입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멘틀의 대기가 일어나면.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말하시오. 누구 대? 대륙이동. 나. 아. 아. 야. 아. 얘가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따라봐. 오케이? 자, 요까지 얘기가 됐으면 그 다음이 대표 자료 분석 문제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 대표 자료 문제는 여러분 직접 손대고 푸셔야 되거든요. 어렵다. 뭐? 그러니까 와서 내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보이지도 않고 야 최대한 줄여줄 테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넘어갔대? 너무 넘어간 거 아니야? 얘죠 얘 두 개. 이거 다음 사람인가요? 이거. 왜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갈까? 웃고 있잖아. 이거보다 더 줄여야지 보일 텐데. 야, 확대해서 보이냐? 윤서가? 대충 보여요. 근데 전 책이 있어요. 아, 넌 책이 있어? 네. 은채 책 없잖아. 그지, 은채야? 네. 네. 너 이거 확대해서 보여? 네. 확대해서 보이면 요거 빨리 풀어.